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시민언론 뉴탐사 원자력 엑스파일.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시작한 2023년 8월 24일. 불과 1년을 벌써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정확하게 1년이 되는데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금도 계속 버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일본의 가와타 마사하루 선생님을 모시고 자리를 함께 하면서, 이분은 특히 이제 분자 생물학이 전공이셔서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와타 마사하루 선생님, 네. 먼저 그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自己紹介をお願いします。私は日本から来ました川田正治と申します。 저는 일본에서 온 가와타 마사하루라고 합니다. 私は若い頃名古屋大学っていうところで遺伝子の基礎研究をやっておりました。 저는 젊었을 때 나고야 대학에서 유전자 기초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遺伝子の反応っていうのは非常に微量な反応ですので、放射性物質を使って実験するのが普通でした。 유전자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방사능을 써서 분석을 했습니다. 例えばトリチウム水の中でバクテリアを培養してそれから RNA とか DNA とかタンパク質を分離しま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의 그 박테리아 그 대장균이나 효모균을 키워서 DNA, RNA 그리고 단백질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でその結果、どういう反応が多かったとか分析するわけですけども、そんなわけでトリチウムっていうのは私がもともとそういう自分の経験から問題がいろいろあるということを今日は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 그러한 결과 분석을 통해서 그 삼중수소라는 것은 내가 여지까지 경험해 본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분자 생물학을 하시면서 방사선을 많이 취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사선이 우리 분자에 일단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험적으로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これまでですね、分子生物学を研究されて、どうしてもそれは放射能を取り扱っておられたと、その場合どのような影響があるのか、そういうことを例えば一つ二つちょっと言っていただけますか。はい。例えば放射性物質が遺伝子に結合しますと、それはいずれ放射性物質ですから半減期が来て壊れます。 한강기가 기때からですね. 방사능은 유기결합을 하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방사능이 반감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상태가 이렇게 부서진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오게 되죠. その時に放射線を出すわけですけども、普通はその放射線による被曝だけが大きな問題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きました。 그때 방사선을 내놓게 되는데 보통 그 방사선 피폭만 우리가 그 주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ところが実際には放射性物質、例えばトリチウムにしても、それからカーボン14っていうんですけど、炭素14とか P32 ですね。P32 はい、なんかが遺伝子に取り込まれるわけですけれども、
それが壊れる時に放射線を出しますが、それによるその内部被曝は大きな問題です。 네, 그런데 방사성 물질은 그 카본, 그러니까 탄소 14라든지 그리고 P32, 이런 것들이 유기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파괴를 하면서 그 방사성을 내게 됩니다. しかしそれよりももっと大きな問題はその遺伝子に取り込まれた放射性物質が壊れることで遺伝子そのものが壊れ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大きな問題です。これはトリチウムの場合にも当てはまります。 그런데 커다란 문제가 이 유기물이 그 파괴될 때 뿐만이 아니라 그 유전자가 파괴된다는 점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삼중수소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삼중수소가 트리튬이 가장 크다. 그 이유는 알프스에서 다른 핵종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중수소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C14도 제거가 안 된다.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거되지 않은 물질들이 우리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삼중수소다. 그때 삼중수소가 우리 인체나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알아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OBT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14는 우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히. 자, トリチウムがですね、汚染水を発出するときにいろんな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は、大抵アルプスがトリチウムを除去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問題視されていたんですけども、C14 とかっていうことも環境に大きな要因として影響している。でもそれらが人体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のかで、それを主に OBT と C14 が私たちの人体にどういうよう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のか、それを重点的にお話をちょっと聞きたいと思います。ちょっと切りながらちょっと話してお願いしますね。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に放射性物質は壊れるときに放射線を出します。でこれが被曝ですけれども、조금만です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방사선이라는 것은 이것이 파괴됩니다. 그럴 때 방사선을 내게 되는데 이 방사선을 낼 때 이것을 우리는 피폭한다고 얘기합니다. 被曝っていうのは放射性物質の密度ですね。高ければ放射線がたくさん当たって被曝のレベルが高いんですけども。 密度が低ければ被曝は小さ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그 피폭이라는 것은 얘기해서 그 밀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밀도라는 것은 그 피폭 그 선이 방사선이 높아지면은 그 레벨이 높은 거고 그 방사선이 그 낮아지면은 그 레벨이 그 피폭 레벨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 피폭 그 베타선을 내는 양이죠. ところが例えばその遺伝子に取り込まれた放射性物質ですね。例えばトリチウムにしてもカーボン14にしてもそれがその放射線を出して壊れるっていうことが起こるわけです。これが例えばトリチウムは壊れてヘリウムっていう物質に変わります。 그런데 그 유기물에 그 같이 결합된 삼중수소라든지 그 C14이라는 것은 이거 방사능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 이 파괴가 될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삼중수소는 이게 파괴가 돼서 헬륨이 되고요.
ご承知のようにヘリウムっていうのはあらゆる元素の中で最も安定な元素で他の元素と化学結合を作ることができません。 아시다시피 헬륨이라는 것은 과학 물질 중에서 제일 안전적으로 이 헬륨으로다가 변화되면 헬륨은 절대 다른 결합을 하지를 않습니다. したがってトリチウムが壊れてヘリウムに変わるとそのトリチウムがついていた場所の化学結合が切れて例えば遺伝子は壊れるわけです。 그러니까 그 삼중수소가 파괴돼서 헬륨으로 변화하게 되면은 그 유전자에 결합되었던 그 삼중수소가 있던 부분에 그것이 파괴가 돼서 유전자가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でこれは被爆のような確率的影響ではなくて、取り込まれたトリチウムが壊れるっていうのは 100% 起こる反応です。 그러니까 이 피폭이라는 것은 확률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확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삼중수소가 파괴된다면은 이 유전자가 반드시 100% 이게 파괴된다는 것이죠. もちろん有機物その取り込まれたトリチウムの量が多ければたくさん壊れるわけですけども 물론 이제 유기물이 많이 결합되면은 더 그 파괴도 커지는 거겠죠. こういうふうに遺伝子だけじゃなくて RNA とかタンパク質のような有機物に取り込まれたトリチウムのことをオーガニックバウンドトリチウム有機結合トリチウムと言います。 이러한 그 유기물에 그 결합된 RNA나 단백질에 그 결합된 유기 결합체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OBT라고 합니다. 오가닉 반더 토리치움이라고 하고요. これは生物学的には非常に大きな影響なんですけれども、実際には国際原子力委員会ですね、IAEA とか国際放射線防護委員会 ICRP なんかも被爆は問題にするけどもオーガニックバウンドトリチウムの生物学的影響についてはほとんど言及していません。 그런데 이 생물학적으로다가 이거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IAEA라든지 그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는 이 피폭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OBT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좋은데요. 그 OBT가 실제로 IAEA 보고서에 보면은 83개 어종 샘플에서 83개 어종. 네. 네. 샘플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 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봐 주세요. この OBT についてはですね、IAEA の報告書の中で83の種類があるんだけど、一つも出てないというような報告書があるんだそうです。それ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思っておられますか？そうですね。ほとんど正しく評価してないということが大きな問題だと思います。 아마도 정확하게 그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しかし科学的なレベルの研究はいくつもあります。 그런데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で、オーガニックバウンドトリチウムの一つの問題は生体濃縮っていうことが起こるっていうことが大きな問題です。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OBT 문제에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생태 농축이 있다는 거를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例えば、水の中ですね。今回の福島原発に関して言えば海の水ですけども、そこにトリチウム水があると、その中で最初にトリチウムを取り込むのはプランクトンとか海藻ですね。 그런데 이거는 물속, 이번에는 그 후쿠시마 그 원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바닷속인데 이 삼중수소를 제일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아니면 해초고요. ご承知のように植物プランクトンは太陽のエネルギーとそれから水と炭酸ガスを使って糖を作ります。
예.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은 그 태양 에너지 그리고 물 그리고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서 그 당을 만듭니다. それが最初の反応です。 그것이 제일 처음에 반응이죠. そしてトリチウムのついた糖を原料にして、自分の体のタンパク質とか遺伝子とかいろんなものを作るわけです。 그래서 삼중수소가 된 그 당을 원료로 해서 자기 자신의 여러 유전자를 갖다가 만들어갑니다. それからまあ人間も含めて動物の場合ですねに起こる反応は下水分解っていう反応が問題です。 그리고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에게도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그 가수 분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例えば私たちがでんぷんとか砂糖ですねを食べると、体内で下水分解っていう反応が起こりま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분이라든지 설탕, 이 당분을 갖다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몸 안에서 가수 분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下水分解ということはその名前の通り、水の元素ですね水素とそれから OH を分解するときに取り込んで、OS 例えばでんぷんだったら、糖ができるしタンパク質の場合は下水分解が起こるとトリチウムのついたアミノ酸ができます。 그래서 이거는 물과 해서 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 전부는 당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삼중수소가 결합된 아미노산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で、生物はそういう糖とかアミノ酸を原料にして、自分の体のタンパク質とか遺伝子とか RNA とかそれから細胞膜とか、そういう成分を作るわけです。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もう一回ちょっと生物は糖やアミノ酸を原料として自分の何ですかね.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신 게 있으니까 여기를 이 사례 1, 2, 3를 좀 가지고 슬라이드를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じゃあ先生スライドを持っておられたのでこのスライドを通して、123っていう形で言ってくださると、話がついてると思うんですね。聞く人がね。今ご覧になっているスライドはプランクトン植物プランクトンで起こる反応ですけれども光合成ですね光合成と言います。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일로서 이거 식물 플랑크톤에 관한 것입니다. 水に溶けている炭酸ガスですね CO2 それから CO2. 자, 물에 녹은 그 CO2 탄산가스입니다. それからトリチウムですね 그리고 T2O ですね T2O 삼중수소. 水ですね 물이죠. これに光のエネルギーが加わって、光合成という反応が起こります。 여기에 그 빛 에너지가 결합되면은 광합성 반응이 일어납니다. その下の行に書いてありますが C6T12O6 これはブドウ糖ですね。グルコースです。 밑에 써 있듯이 C6T12 그 5, 6 이거는 포도당을 얘기합니다. これが一番最初に起こる反応です。 이게 처음에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광합성 과정인데 일단 식물이 플랑크톤이 이제 이 광합성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물 속에 있는 삼중수소가 삼중수소수로 T2O로 존재하는 경우죠, 그죠? T2O, T2O가 트리튬인데,トリチウムがT2O として水の中に存在する時の話なんですよ。 H2O가 물이잖아요. H2O가 물인데 여기서는 H가 삼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T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삼중수소가 수소수 T2O는 이제 수소가 삼중수소니까 삼중수소수가 됩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삼중수소가 오염이 돼서 물이 돼 가지고 그것이 그 식물 플라크톤이 광합성을 이산화탄소하고 해가지고 당이 나오고 C6H12O6 요게 이제 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와 또 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먼저 삼중수소가 물에 들어가 있는 삼중수소가 당으로 당에 있는 수소와 변환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오염된 물에 들어있는 삼중수소가 결합이 돼서 C와 산소, 탄소와 탄소와 결합이 돼서 이런 형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광합성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光性の反応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ブドウに変わるっていう。 예. これが最初に起こる反応です。次にそのプランクトンを食べた動物の場合ですね。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는 과학 반응입니다. 제일 먼저 제일 플랑크톤이 이렇게 이제 삼중수소와 반응을 하고 예. 그래서 당을 만들어 놓으면 자, 예. 이제 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例えば2の方はどのようになりますか？ここでは。で、例えば私たちが糖をですね含む食べ物を食べます。例えばでんぷん、お米ですね。それから砂糖を含む有機物を食べた時に起こる反応は糖の加水分解反応と言います。 다음에는 우리가 이 당을 갖다가 먹게 섭취를 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게 당의 가수 분해 반응이라고 합니다. 例えばこの図は諸糖ですね。糖お砂糖ですけども、糖に、トリチウム水が加わってブドウ糖とそれからグルコースですね。 それと果糖フルクトースに分解されます。 그러니까 제일 그 밑에 그 C12, H22, O11 이거는 이제 설탕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삼중수소가 결합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 밑에 그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과당이 만들어집니다. 포도당과 과당에 삼중수소가 이제 치환이 된 거죠. 네. このように体内にトリチウム水があるとそういう食べたものを分解するときにトリチウムが取り込まれるわけです。 이렇게 우리가 체내에 섭취를 할 때 그 삼중수소가 결합된 당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요게 체내에 들어와서 これが体の中に入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そうですね。じゃあもう一つの反応があります。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자,次のスライド。 자, 다음 슬라이드. これはタンパク質の加水分解反応です。 이거는 단백질 가수 분해 반응인데요. 私たちはさまざまな形で、タンパク質を体内に取り組みますけれども、それを分解してアミノ酸にします。 우리는 여러 형태로 단백질을 갖다가 체내에 좀 그 흡수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그 아미노산이 됩니다. その時にやはり加水分解反応っていう反応が起こります。 여기서 또 이제 가수 분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名前から分かる通り、水の分子を分解してアミノ酸に結合して、タンパク質を分解するわけです。 그 말에 달려 있듯이 우리는 그 물을 분해해서 그래서 그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그 단백질죠? 분해하게 됩니다. でその結果できたトリチウムを含むアミノ酸が体内で今度は新しい、自分の体のタンパク質を作ったり遺伝子の DNA を作ったりします。 그래서 삼중수소를 결합한 아미노산이 자기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유기물을 만들어서 유전자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こんな風にして、その
単に水の中に溶けているトリチウム水が、体の成分として、取り組まれるわけです。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삼중수소가 몸 안에 결합해서 하나의 그 DNA를 만들어가는 거죠. でそこから先が問題で、トリチウムが遺伝子 DNA に取り込まれた場合に起こる反応が、先ほど最初にお話ししたように遺伝子を壊す反応につながりま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되는 것이 유전자를 그 결합시킨 그 반응 결합시키는 반응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삼중수소가 들어간 유전자는 우리의 유전자를 파괴하는 결과적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예. 그 유전자는 그 이제 DNA, RNA가 되는 거죠. 네. 염색체를 파괴해서 遺伝子っていうのは DNA、RNA って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よね。これを破壊す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先ほども申しましたけども、トリチウムっていうのはベータ線を出して崩壊するとヘリウムっていう物質に変わります。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중수소는 이게 파괴되면서 베타센을 내면서 헬륨이 됩니다. でヘリウムっていう物質は非常に安定な元素で他の元素と化学結合できないので、トリチウムのついていてた遺伝子が壊れるヘリウムになった途端に遺伝子がの結合が壊れて DNAが壊れ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륨이라는 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른 그 분자와 결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몸 안에 들어간 삼중수소가 헬륨이 되면서 유전자 형태가 변화가 되는 거죠. 결합이 끊어지는 거네요. 네, 더 이상 이제 헬륨이 되면서 헬륨은 더 이상 그 다른 거와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유전자 형태가 변화가 되는 거죠. 결합이 끊어지고. 次のスライドにその 다음 슬라이드를 絵を 보시면은 絵にしてあります。これです 다음 ね。 슬라이드에 이렇게 하이.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겠어요. DNA に取り込まれたトリチウム左側が取り込まれた状態ですが、それが壊れてヘリウムに変わると化学結合が切れるっていうのを絵にしてあります。 왼쪽은 삼중수소가 들어갔을 때 유전자고요. 이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변화하면서 이게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랬을 때의 그 도면이라고 할 수 있죠. これはきちんとした実験で証明されています。 이거는 확실한 그 실험으로서 분석된 결과입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해하기로는 今まで実は私たちが理解するにはですね 삼중수소가 방사선이 나오니까 放射線が出るから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 これが 거기서 結合すると 방사선이 나와가지고 放射線が出 DNA를 るから 끊는다. DNA を切る破壊する。だけでは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헬륨으로 바뀌면서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変わりながらこの結合が切れる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トリチウムっていうのは出す放射線はご承知のようにベータ線ですけども、特にエネルギーが小さいので例えば紙1枚で遮蔽できます。 이 삼중수소가 내는 베타선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양은 굉장히 작아서 감히 종이 한 장으로 그냥 차단시킬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방사선은. しかし体内にトリチウムがあればそのベータ線は全て内部被曝につながります。 그런데 이 삼중수소가 체내에 들어가면은 체내에 들어가서 베타선 선을 내놓게 되면 이거는 다 그 내부 피폭이 되겠죠. しかし例えばベータ線タンパク質から出たベータ線が遺伝子に当たってもそれで遺伝子が化学結合が切れるっていうことはほぼありません。
그런데 이 단백질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베타선을 내는 것은 이 유전자가 끊어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しかし 에너지가 약하다. 네. しかし DNA に取り組まれたトリチウムが壊れると何回も言いますけどもヘリウムに変わった途端にこの絵にあるように結合が切れてしまうわけです。 그런데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이 DNA에 들어간 삼중수소는 헬륨으로 번하면서 그 헬륨은 다시는 또 다른 거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지는 유전자가 끊어지는 것이죠. それがトリチウムの一番大きな影響です。 이것이 그 삼중수소의 제일 커다란 영향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삼중수소가 베타선을 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국부적인 손상을 일으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이것이 삼중수소가 DNA나 RNA에서 결합이 돼 있다가 헬륨으로 바뀌었을 때 결합이 끊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DNA가 손상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럼 방사선은 의미는 약하고 요걸 물어봤어요. 방사선은 약하고 오히려 DNA 손상을 주는 영향은 그 방사선보다는 헬륨에 의해서 결합이 끊어지는 게 더 영향이 크냐. 그래서 先生が今まで話したのをもう一回確認ではあるんですけども、私たちが今まで分かっていた理解していたのはベタ線トリチウムがベタ線を足すことで被爆してそれで DNA が損傷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と理解していたんですけども先生がおっしゃるのはトリチウムが DNA や RNA やっていう形で取り込まれてそれがトリチウムがヘリウムとして反応しながらそこで DNA が損傷す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そして放射線っていうベタ線足すことは弱くてDNA にあんまり影響を及ぼすことはないと、だからベタ線よりもヘリウムによる影響が大きい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てるわけなんですね。네, 바로 그 점입니다. だからもう一つの問題 또 は 하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オーガニックトリチウムは生体濃縮するっていう食物連鎖による濃縮が起こるということです。 또 하나 문제는 OBT는 생태 농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ちょっと次の絵があります。 다음 넘기시면은 魚 다음 の絵が 그 연세 먹이 연세 This one? ちょっとこれですね。 この絵にありますように 이 그림에서 보듯이 最初にトリチウム汚染水の中でそのトリチウムを取り込むのは植物プランクトンですけれどもそれを 제일 처음에 오염수 중에 있는 그 삼중수소를 제일 처음에 결합시키는 것은 제일 먼저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でそれを次々と小さい魚とか中くらいの魚大きい魚が食べるに従ってそのオーガニックバンドトリチウムは濃縮していきます。 그것을 그 작은 생선, 그 다음에 중간 생선, 그리고 큰 생선이 그거를 먹이 연쇄 사슬로다가 해서 먹음으로써 이게 그 OBT 생태 농축이 됩니다. 最後に食べるのは人間です。 맨 마지막에 먹는 것은 인간이죠. それが大きな問題です。 그것이 커다란 그 문제입니다. 그生体濃縮がもっと大きくなるんですか、量が。植物プランクトンの汚染のレベルよりもだんだん濃度が上が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식물 플랑크톤이 그 받아들인 거, 그 다음에 작은 생선이 먹을 때마다 다 농축돼서 그게 굉장히 양이 커진다는 것이죠. これはちゃんと実験で科学論文が書かれています。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그 과학 논문이 있습니다.
まあ、これは 이런 것이 その論文の一例ですけども、 논문 일례입니다. プランクトンとエビとメダカを使って行った 아, 実験 이거는 です。 플랑크톤하고 새우하고 멸치 같은 그런 걸 갖다가 실험을 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これは1981年の、まあ、古い時期の論文なんですけども、この頃っていうのは大気圏内核実験っていうのが世界で行われました。それでトリチウムを含む雨が降ってきたような時代です。 이거는 아까 그거는 1981년에 좀 오래된 논문인데요. 이 시기는 그 대기 중에서 핵 실험을 많이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했었죠. まあ、トリチウムに関する研究はあまりないっていうふうに最近よく言われますが、実はこの頃のに盛んにトリチウムによる影響の研究は行われておりまして、論文はたくさんあります。 삼중수소에 대한 연구가 적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삼중수소에 대한 연구한 논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환경에 있는 삼중수소가 갈조류나 이런 조만한 그 먹이 사슬에서 농축이 된다는 말씀은 처음으로 이렇게 해주셨고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この連鎖で濃縮するっていう話は初めて知ることになって、これは本当に衝撃的な話ですね。で例えばですね、こういう事実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東京電力はトリチウム汚染水の中でヒラメを飼う実験を今行っています。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도쿄전력에서는 삼중수소 오염수를 그 연구한다는 거 해서 그 해수에서 광어를 그 양식하고 있죠. 예. でそうすると、トリチウム汚染水の中でヒラメを飼うと1週間ぐらいで、その水と同じ濃度になる。けれども、また汚染しない水に戻すと1週間ぐらいで元に戻ってしまうという実験をやって影響は大したこと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わけです。 도쿄전력에서는 그 삼중수소 오염수에 그 광어를 넣으면은 일주일간 양식하면은 그 삼중수소 오염수와 같은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이걸 깨끗한 물로다가 넣어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다시 또 깨끗한 물의 농도가 된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적다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이 없다. 네. 일주일이면 그 본래대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この実験は明らかに意図的に行われた間違った実験です。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연구죠. ヒラメにオーガニックバンドトリチウムで汚染した餌をやらないと本当の実験にはなりません。 이거는 광어한테 OBT 오염된 그 사료를 주지 않으면 정확한 연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케이. 근데 보통 물에 들어가 있는 삼중수소가 생체에 농축되는 농축 계수란 게 있어요. concentration factor. 농축 그것이 삼중수소는 1이다. 1. 그러니까 물에 1이 있으면 삼중수소가 1이 되는 거죠. 곧 있는 농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실 ICRP에서 농축 계수를 1로 보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어요. 濃縮の数値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トリチウム汚染水、それをその水は1として、その ICRP でそうやって濃縮の数値を出してるんですけども、その濃縮数値に対しては先生はどう思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今手元にその正確な数字はないんですけども、イギリスのある研究所
がですね、有機トリチウムに関する研究をやってて、その排水にオーガニックバンドトリチウムがたくさん含まれていて、その結果その周辺の魚が強力に汚染しているというデータがあります。지금 수중에 저기를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영국에 삼중수소를 연구하는 팀이 있어서 그 OBT 그 삼중수소 저기 그 오염된 거기 주위에 그 생선이 오염됐다는 그 연구는 있습니다. 이 はい、この絵ですけども、 네. これはカーディフっていう研究所の排水の中にオーガニックバンドトリチウム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るんですが、その排水のこの周辺のカニとか貝ですね、の汚染を示したものですが、자, 좀待ってください. 네. 이거는 카디프 연구소에서 그 폐수 주변에 해산물을 갖다가 연구한 것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괴라든지 새우라든지 아니면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例えば一番上の行を見ると分かりますけども、カニの場合ですね、제일体 위에 内の HTO、トリチウム水ですねの濃度が2500ベクレルパーキログラムとします。제일 위에가 그 괴를 보는 것인데요. HTO 그러니까 삼중수소죠. 이거는 2,500인 거에 비해서 ところがオーガニックバンドトリチウムは 56,900ベクレル。 위를 보면은 56,900이에요. こんな風に거의 20배가 되는 餌に 거죠. オーガニックバンドトリチウムがあると汚染が格段に上がるっていうことが 그러니까 이 ある 사료에 わけで、 이 저기 오염된 사료를 줬을 때 더 많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IAEA 종합 보고서에 보면 OBT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83개 어종 샘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 IAEA ではOBT に対して83種の中では発見されてないとは言ってるんですね。今のところですね。 그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이 IAEA TF가 보수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OBT가 100%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평가를 했다. OBT가 100% 돼 있다. 되어 있다. 네. IAEA では欧州的な研究をするために OBT が100% であるということを意味が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私も OBT が 100% 되어 있다. 그거를 그 자료를 그거를 이제 가지고 100% OBT가 돼 있다고 보고 그로 인한 방사선이 피폭량과 환산을 했을 때 OBT가 100% であり、そこの被曝量を換算したときに 피폭량을 환산을 해서 그 피폭이 작다. その時に被曝量は少ないとそれは言ってるけど、何回も言いますけど、被曝と違うレベルの話なんです。被曝っていうのは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피폭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壊れて出すベータ線の影響だけ評価している。だから問題なんです。 그러니까 ベータ線の影響は IAEA에서는 ほとんど関係ありません。 그 베타선 이 피폭량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틀려요. 네, 그래서 IAEA 보고서가 작성을 했는데 OBT가 방사선이 이제 그 환산 계수가 있어서 컨버전 팩터 그래서
방사선을 이제 피폭량으로 환산하는 예, 예. 그 환산 계수를 적용했더니 아주 미미한 양이다, 무시할 만한 양이다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IAEA そう 보고서에서. やっぱり同じ話になるんですけど IAEA での報告書ではOBT の放射線のを取り上げてそれを換算する、はい数値があってはい放射線を被曝量にして換算した時に、はい本当にビビたるものである、はいはいということ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물어봐 주세요. そのことについてはご存知ですよね。ええ、何回も言いますけども OBT の影響は被爆ではありません。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OBT 문제는 피폭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そこが大きな問題です。 그게 문제인 거죠. 오케이. So IAEA 보고서가 또 다시 엉터리라는 것이 입증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で IAEA の報告書はもう本当にデタラメであるということをデタラメっていうかまあ、デタラメって言っていいかどうかわかりませんけど過小評価してるものも、その OBT の生物学的な影響をあえて無視してると思います。 자, 이게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OBT 보고서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IAEA에서는 그 OBT의 생물학적인 면을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폭량만 따졌다. 네. 네. ただOBT の一つの問題は体内に取り込まれた途端にすぐに影響が出るっていうわけではない。つまり半減期が来て、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OBT 문제는 그 체내에 들어갔을 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반감기라는 것도 있고요. 예. で OBT が壊れて遺伝子が壊れるっていうことは時間がかかるわけですね。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항해기가 유전자가 14년 파괴된다는 것은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そのわけでその影響が出るまでには時間がかかるということが一つの問題です。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まあおそらく早くて数ヶ月、 그러니까 빨라서 長くて数年 아니면은 그 수년간 네, 영향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뭐とっても大事なポイントでありますね.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데 네. 배출을 하는데 삼중수소가 희석을 해서 예. 1500베크렐 per 리터 이하로 낮춰서 배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 주세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영양 관점에서. でもう一つ聞くのがですね、福島の汚染水を海洋放流す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トリチウムを薄めて1500ベクレル以下に薄めて、放流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はどう、お考えですか。はい、実はですね、今のオーガニックバンドトリチウムと関係あるんですが、東京電力によると1500ベクレルパーリッターに薄めて、もう30年かかるわけです。 자, 지금 그 OBT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요. 도쿄 전력에서는 1,500 베크렐 이하로다가 희석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1,500 이하로다가 그 희석해서 내보내게 되면은 30년 이상이 걸립니다. ところが今東京電力が希釈して薄めている濃度は100ベクレルとかその程度の濃度でまで薄めて流しているので、その影響はほとんど見つからない。 지금 그런데 도쿄 전력에서는 1,500이 아니라 100 베크렐 정도로다가 희석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석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지금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今の濃度でずっと続けるとすると、私の単純計算ですけども、今溜まっている汚染水をすべて希釈して今の濃度で希釈して薄めると600年かかります。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상태로다가 희석해서 내보낸다면 제가 단순 계산했을 때 600년이 걸려요.
배출을 다 하는데. 다 하는데 600년이 걸려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게 6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사능을 내보내니까 희석을 해서 작은 삼중수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で今、600年にかかるといってもこうやって薄めたとしてもこれがやっぱりたま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たまることでどういう影響になるでしょう。いくら薄めたとしても。いやむしろ問題は、今そういううんと希釈して薄めて、影響が出ないっていうことをみんなこう、マスコミも含めて世間が納得して、ほぼ忘れた頃におそらく高濃度で流す、そういう戦略だと私は思います。そうでないとこの汚染水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です。 물론 축적되는 거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도쿄전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희석해서 내보냄으로써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그 언론이라든지 그 매스컴에서 그 문제화되지 않게 그렇게 희석해서 내보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사람들이 이 오염수에 대해서 잊혀질만 할 때 이때 확 내보내려고 하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00年後に日本という国がどうなっているかどうかだってわからないわけですよ。 600년 후에 일본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そんなことできるわけがない。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케줄로 보면 30년 동안 130만 톤을 희석해서 내보내는 스케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今のスケジュールでは30年間130万トンを薄めて放流する計画なんですね。ただそれも問題があって、実は今も新しく1日に100トン汚染水が発生しているので、これまで溜まったものだけ処理というか海洋放出するのに30年かかると言ってますけども、新しく次々と発生しているので、例えばこの1年間に捨てた量の半分また新しく溜まっているという状況があります。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그 100톤 그 1년에 100톤 1日に 1日이 문제가 하루에도 100톤씩 또 생성됩니다. 네, 생성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남아 있는 것만 해도 30년이 되는데 이 거기에 또 절반이 또 그 더 플러스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양 1500 베크렐 퍼 리터 이하의 작은 양이라도 OBT 축적에 의해서 환경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먹이 사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 그 말씀입니다. 네, 先生のお話はよくわかりました。で、じゃあとりあえずじゃあ今1500ベクレルっていう数値で抑えて以下で抑えて出してるんだけど、それもやっぱり環境にやっぱり影響は 지금 화면 좀 보여주세요. 続けていくんでしょうか。今、これじゃないですね。ちょっと分かりづらいかもしれませんが、この右の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表ですね。 右のもう一回回してください。これが今これが出てる。この左の表でもいいんですけど、これは1年前ですけども、 이거 1년 전에 1500ベクレル以下で放出するって言いながら、実際にやってるのは1リットルあたり75ベクレルですね。 20分の1です。 지금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1리터당 1500 베크렐로다가
한다고 했지만 그거보다 더 낮게 75베크렐로 지금 희석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でこれが、まあ、これまで放出した 이제까지 그 방출한 그 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量と그 트리튬の量ですけど 1차, も 8차까지 마- 그 삼중수소 양이기도 합니다. 1回に7000立方メートルですね。 그러니까 그 8000m 한 번에 문화가 그 7천 정도 되는 그 세제곱미터를 내보내고 있죠. で1回あたり、まあ、1から1.5超ベクレルですけども、これではもうとても今溜まっている量、まあ、30年では 이 상태로는 30년은 더 걸리죠. この10倍捨てないと、10倍から20倍捨てないといけない。 이 양의 10배, 20배를 버려야지 30년 안에 끝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막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금씩 내보내면서 그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잠해진 다음에 이 농도를 확 내보내려고 하는. 오케이. 그런 어떤 그 우발적인 어떤 사건,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태풍 이런 것들에 의해서 こうやって偶発的な実験ですね。太陽や地震や 시설이 こうや 망가진다든가 って施設が壊れたり 그런 거를 이용해서 そのようなことを利用し 순식간에 て 고농도 탱크를 내보낼 수도 もう出すっていう 있겠다. こともあり得るんですそうですね。それはあり 충분히 ます。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 한번 왕창 혼나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넘어간다. それかまた一回何か事故でバッと全部出して、はいはいもうしょうがないって、はいはいっていうようなことに済ますか あります。 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도쿄전력의 비밀 전략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東京電力の秘密戦略を公開したらいけません。 저도 그렇게 충분히 그 의심하고 있습니다. 私もそのように疑ってはいます。 하지만 일본은 한번 이제 그 사람들 생리가 일본 사람들의 생리가 한번 룰을 딱 정하면 그대로 쭉 가는 아주 좋은 그런 습관이 있는데 핵과 방사선만큼은 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日本ではですね、日本社会が一つルールを決めたらそれを変更せずにずっといくすごくいいやっぱり社会ルールがあるんですけどもなんか核と放射線だけではもう本当にそういうことにならないんですね。逆にそれが悪い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ってますね。 오히려 그러한 사회 룰이 그 일본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원자력에 관해서는 한국도 비슷하다고 전해주세요. 原発に関しては韓国も似たような状況にありますね。 핵의 속성은 인터내셔널이다. 核の性質はなんか国際的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 어느 나라나 원자력계는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国もなんか核に関しての認知は似たような考そうですね。えを持っていますね。ね、 그러네요. これは原子力そのものに関する問題な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一番大きな問題は事故がいつかは起こ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 이거는 원자력 그 자체 성질에 대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 원자력이랑 사고라는 것은 언젠간 일어나게 됩니다. 例えば日本で最初に原子力発電所が商業利用されたのは1970年、今から54年前です。 일본에서 그 원자력 그 발전소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게 하게 된 것이 1970년 지금으로부터 그 54년 전인데요. 大阪万博の年だったんですけども、 오사카 그 저기 뭐라 그러죠? 반바크라고 하나? 덤프? 예? 아니요. 그 축제. 방콕博覧会. 방콕 박람회. 오사카 박람회. 박람회. 네. でその時に日本中が、マスコミも含めて湧いたんですけども、核の軍事利用はいけないけれども、これからはフェア利用の時代なんだというふうに言ったわけです。
그때 일본에 굉장히 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핵을 갖다가 군사력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평화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しかしその時にすでに我々は事故が起こったらどうするんだとか放射性廃棄物はどうするんだという主張をしていました。 그런데 우리들은 그때 과학자들은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그 방사선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電力会社とか政府の専門家は事故は100万年に1回しか起きないと言いました。 그런데 도쿄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정부에서는 얘기하기를 이 사고는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해왔죠. しかしご存知のようにそれからスリーマイル島原発ですね、アメリカのスリーマイル島原発事故が起きました。 3 마일 아일랜드 뉴클리어 파워플랜트요. 네. それからチェルノビリ原発が起きました。 それから福島の原発が起きました。 福島が있었고 20年から30年に1回大事故が起こっているわけです。 20년에서 30년에 한 번씩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죠. それから放射性廃棄物に関しては、まだ世界中できちんと処理が始まっているのはフィンランドしかありません。 그리고 이제 방사성 폐기물을 확실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핀란드밖에 없어요. 日本ではその最終処分の方法も場所も決まってません。 일본에서는 아직 최종 처분 장소도 방법도 아직 정해지질 않았어요. 대부분 그 원전에서 그 나온 핵연료가 다 원전에 지금 저장하고 있는데 네. 난카이 트러프 어떤 대진이 일어났을 때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라인에 그 핵연료가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된다.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日本も韓国も各原発の廃棄物はみんな原発でみんな持っているんですよね。それで日本の場合は南海トラフ島のその線に原発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も、南海トラフ島の地震があったらそれ核廃棄物がどういうことになるかすごく心配になりますね。で日本の一つの問題は地下に深く穴を掘ってそこに処分をす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政府は言ってるんですけど、日本はどこを掘っても地下水が出るんですね。それが一番大きな問題です。 일본의 하나 문제점은 그 원전은 지하에 구멍을 굉장히 깊게 파서 거기에 그 폐기물을 묻는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어디를 파도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이 제일 커다란 문제예요. 또 한국은 지하수가 나오는 쪽에 동굴을 팠다. 경주 방패장 1,300톤이 하루에 나온다. 1,300톤. 韓国もですね、慶州で경주で地下水が出るところにそれを掘ったと、だから1日1300トンの水が出ているものが問題ですね。 아무도 쉬쉬하고 있다. だけど今誰も口に出さずに溜まっていることが問題ですね、韓国も。 그 당국자가 분명히 이거는 실패한 방패장이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가장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생각한다. これは当事者っていうか建設した人がこれは失敗したことであると、それを新たにちょっと建設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言うべきであると。 そうですね。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계는 책임이란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조직이다. それでそういうことを誰も言わないので原子力産業では責任っていうものが全く存在しないそういう産業になってしまってるんですね。それは日本も同じです。 그건 일본도 같은 상황이죠. 네. 지질 조사조차도 안 하고 있다. 한국은.
実質調査もしないんだそうです。そうですね。그래서 이 해결료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온 삼중수소에 의한 그 OBT 문제가 생물 농축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IAEA 보고서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허구맹랑한 보고서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내용을 존중한다 이러고 있다. じゃあ、今日先生がですね、核その廃棄物の話と、トリチウムの OBT の生体濃縮の話をしてくださって、ものすごく衝撃的な話でした。でなのに IAEA ではそのようなことは全く検討もせずに、出した報告書、これは全くもうデタラメ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と。なのにまたその、韓国政府はその IAEA のその報告書を尊重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また問題でありますね。まあ今ではこのトリチウム汚染水の問題は科学の問題じゃなくて政治的な問題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そこが大きな問題です。で지금 그 삼중수소 그에 대한 문제는 이 과학의 문제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이것이 참 커다란 문제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전혀 문제 없는데 왜 그러냐 해가지고 괴담이라는 정치적인 용어가 지금 돌아다닌다. 네, 한국에 뭐何の問題もないというような政治的に言ってこういうことを提起する人に対しては怪談で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まで言っている政治的にですね本当に。그래서 오늘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와타 마사하루 선생님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괴담 유포자가 안 되기를 원한다. 네? 괴담 유포자가 안 되기를 원한다. で今日とっても大事なお話を聞くことができました。でちょっと一つ心配なっていうか先ほども話したように韓国政府から川田先生が会談を留保するものにならないっていうことをまあそれはありますけども心配ありません。まあ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나 아까 그 얘기 나왔던 또 학술적인 또 실험적인 또 평생 이렇게 하시면서 해왔던 내용을 근거로 OBT가 축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삼중수 ずっと研究してこられたことを土台としていろんな論文をちょっと先生の研究といろんな論文を提示してトリチウムがですね。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결국은 그 방사선의 에너지 준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헬륨으로 변환되면서 DNA의 알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기형 성장이나 죽게 만드는 그런 또 죽게 만드는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고. 先生はだからトリチウムが放射線の問題だけじゃなくて、その遺伝子をその破壊させたりするようなことが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をしてご指摘いただいて。 도쿄전력이나 또는 일본 정부 또 한국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OBT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세포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で東京電力や日本政府それと韓国政府ではOBT によってその遺伝子が破壊するとそれがまた死んでいるのしまうので問題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まで言っている。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そのようなこと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まあ遺伝子の破壊っていうのはレベルがいろいろありますけれどもまあものすごくたくさんもちろん壊れれば死んでしまいますけども壊れた遺伝子がそのまま後の世代に伝播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あるわけでそれが大きな問題です。
그 유전자가 파괴된다는 것은 물론 레벨이 굉장히 크면은 이게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죽는 문제까지도 가겠지만 이것은 그 세대를 거치면서 전파하는 영향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커다란 문제죠. 그러니까 변형 성장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변형 성장이 다음 세대로다가 넘어가는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게 기형 성장 뭐 그렇죠. 예. 그 말씀 좀 네. 물어봐 주세요. まあ、実際に例えばフランスとかイギリスの再処理工場の周辺っていうのはトリチウムの汚染がひどいんですけども、その周辺で生まれる子どもたちにいろんな異常があるっていう報告書もあります。 예. 근데 사기 프랑스도 도고ですかね? 프랑스 フランスのラーグですね。 라하그 그 프랑스 라하그에 제처리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삼중수소 영향이 굉장히 그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의 그 유전자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その原因の一つがその 피크론 캐나다. 例えば再処理工場で働いている労働者の人たちの被爆によって、精子に異常が起こったことが原因だっていう報告もあります。男性ですね。 하이하이하이. 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피폭을 해서 그래서 그 남성의 그 호르몬에 그 영향을 줘서 그게 유전이 되었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오, 제가요 40mSv 집적 설량, 네. 집적 설량으로 큐뮬레티브 피폭이 되는데 문제 없겠느냐 여쭤봐 주세요. 40시버트를 40mSv 영양 피폭을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この方がですね40ミリシバトで被爆してるんだけど問題ないでしょうかとこの方はそうやって被爆されたんだそうです。 なんとも言えませんね。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40mSv 이상을 被爆の影響っていうのは個人差が非常に大きいです。 피폭 그 영향은 좀 개인차는 좀 있어요. 被爆によって遺伝子が壊れる、それから例えばオーガニックバンドトリチウムで遺伝子が壊れるっていう紹介をしました。 그러면 예 말씀. でしかし動物も植物も壊れた遺伝子を修復する機能を持っています。 그 피폭하면서 그 유전자가 파괴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동물도 식물도 이거를 그 회복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DNA 修復酵素っていう名前の酵素を持っています。 DNA 수복 그 수흑은 안 됐어? 修復酵素。 고소. エンザイム酵素です。 고소. 酵素酵母の酵。 고보노 고. わかりました。はい。자, DNA 수복 효소를 가지고 있답니다. 修復酵素。でこの DNA 修復酵素の能力によってその壊れた遺伝子を修復するレベルが個人差が非常に大きいわけです。 이게 그러니까 그 DNA 수복 효소 가지고 있는 그 양에 따라서 그 개인적인 능력이 다 틀리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회복 능력이 그 사람마다 다르다. 다 틀리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잘 설명해 듣다 말씀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중수소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今まですごく説明すご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って最後にお聞きしたいのはそのトリチウム汚染水これをどのように処理した方がいいかで簡単にちょっとご説明ください。私が提案しているのはトリチウム汚染水は処理して非常に濃縮した状態で小さな容器に保管するっていうことが一番
安全性が高い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삼중 수소 오염수를 그 처리를 해서 이 농축해서 굉장히 작은 양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작은 양으로 부피를 작게 해서 부피를 작은 양으로 만들어서 그 오랫동안 그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오케이, 충분한 방광기를 左側の絵をご覧いただきたいん 제 です。 왼쪽 はい 거를 좀 보시면요. これはまあ大雑把にまとめるとこんな感じになりますけれども、トリチウム水と普通の水ですね。 그러니까 왼쪽이 T2O가 그 H2O ですけども、 삼중수소고 오른쪽 H2O가 일반 물인데요. 化学的性質は同じなので、今例えば東京電力が行っているようなアルプスっていう装置では分離できません。 이거는 이게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쿄전력에서 하고 있는 그 아르프스로는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しかし物理的性質は大幅に違うので、そういう性質を利用すれば分離が可能です。 그런데 물리적 성질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면 분리가 가능하죠. 例えば、これですね。この表をご覧いただきたいんで 이 すけど 표를 も、 보면은 普通の水が軽水ですね。上に書いてあります。 보통 물은 경수. で、例えば質量が、普通の水は 18.02 です。 질량을 보면은 일단 물은 18.2고요. 18.0이고 トリチウム水 T2O は 22.03。 삼중수소 수는 つまり 20% も違うわけです。重いわけです。まあ右側に密度が書いてありますね。 그러니까 20% 정도 질량이 삼중수소 수가 무거운 거죠. それから沸騰点も違います。普通の水は 99.97 度で沸騰します。まあ約100度ですね。沸騰します。 네, 그리고 끓는 점도 틀립니다. 일반 물은 99.97, 그러니까 약 100도 있지만 삼중수소 수는 101.5도에서 끓는 점이죠. トリチウム水は 101.5 度で沸騰します。 101.5도에서 끓고요. 一番違うのは融点ですね。つまり凍る温度です。 제일 틀린 거는 융점입니다. 普通の水は0度 C で凍りますけれども、トリチウム水は 4.48 度で凍ります。 보통 물은 0도에서 이게 얼지만 삼중수소 수는 4.48도에서 얼입니다. この他にも電気分解のスピードが違うっていうことも分かっています。電気分解っていうのは水に直流の電気を通すと水素と酸素に分解しますけども、トリチウム水はそのスピードが非常に遅い。 그리고 전기 분해 속도도 틀립니다. 여기서는 안 나타냈지만 전기 분해 속도가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하고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삼중수소의 경우는 수소하고 산소하고 분해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こういう物理的な性質の違いを利用して分離すれば分離が濃縮が可能だ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면 삼중수소수를 분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これは私が数学的に単純計算をしたんですけども、今福島原発で溜まっている汚染水ですね、860兆ベクレル、860兆ベクレルですね。 그래서 제가 이 후쿠시마에 있는 그 삼중수소 오염수를 단순 계산해서 봤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860조 베크렐. これを理論計算ですけども 100% に濃縮すれば HOT の場合には 15.9g、 TOT の場合は 8.8g にしかなりません。 이거를 100% 농축한다면 일반 물은 15.9g 그리고 삼중 TOT는 8.8g. つまり20万トンから30万トンですけども、濃縮すれば親指の大きさぐらいにしかならないという計算。 20만, 30만 톤이지만 이거를 갖다가 농축하면은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로다가 농축할 수가 있다고. もちろんここまで濃縮するのは大変お金もかかるし困難ですけども、
例えば今の濃度の1000倍ぐらいに濃縮することは十分技術的に可能なわけです。 물론 여기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돈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이거를 1000배 정도 농축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まあいくつかご紹介しますけども、 몇 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これは沸騰点の違いを利用した技術です。 이거는 끓는 점을 이용한 그 기술이죠. GE 日立ニュークリアエナジーっていうこれはカナダにあるジェネラルエレクトリックと日本の日立の合弁会社が開発した技術です。 이거는 카나다 그 회사하고 일본 히타치하고 같이 그 협력한 기술입니다. でこれはその報告書の表紙なんですけ 이거는 ども、 보고서 표지인데요. 福島原発の汚染水を1日500立方メートル処理する装置を開発したと言っています。 이거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 하루에 500 세제곱미터 처리하는 そのトリチウムの濃度 500톤이라 그러면 돼요. 500톤이라고 500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ト 것입니다. リチウム濃度が1リットルあたり 1.6×10 の6乗ですから100万ベクレルですね。この濃度の汚染水を処理しましたと。 이거는 이제 100만 베크렐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そうすると、右側がその濃縮した濃度ですけども 6.9×10 の9乗ですから、7000倍ですねに濃縮して、ボリュームにするとたった70リットル500立方メートルを70リットルにまで濃縮できたと。 그래서 이거 그 500톤을 그 6.9 그 곱하기 그 10의 9승 베크렐로다가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게 500톤을 70리터로 농축했다라고 합니다. ニュークリアカナダはすでにこれを実用化して、カナダの原発でその一部実用化しています。 이거는 캐나다에서 일부 그 상업화 그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でその濃縮したトリチウム水をコンクリートの層で、ステンレスの缶に入れてコンクリートの層の中に保管しているという、左側に矢印で書きましたがその保管庫ですね。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 농축해서 그거를 스테인리스 그 캔에 넣어서 그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그 묻어놨어요. 콘크리트 안에 그게 이제 그 화살표 있는 거기에다가 묻어놓은 거죠. これを福島原発でも応用したらどうかっていう提案をしているわけです。 이거를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그 응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それからこれは2番目の技術ですけども、 이거는 두 번째 기술인데요. アメリカのニュークリアソリューションっていう研究所の研究者の提案です。 이거는 미국에 있는 뉴클리아 솔루션이라는 연구소에서 제안하고 있어요. これは融点ですねの先ほどご紹介しました凍る温度の違いを利用した技術です。 이거는 융점을 이용한 기술이죠. 日本とアメリカで特許を取っています。 이거는 일본하고 미국에서 그 특허를 받고 있어요. これはその特許のから取った絵なんですけども、 이거는 특허에서 그 받을 때 쓴 그림인데 그 그림이에요. 簡単に言うとその大きなロートですね、金属製のロートを作ってそれを0度 C に冷やすわけです。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금속성 깔때기를 0도로 얼려서 それに汚染水をこう上から流すとトリチウム水は 4.48 度で凍りますから表面に氷になってくっつきます。 이거를 해양수를 거기다가 부으면은
그 삼중 수소수는 4.48도에서 6점이기 때문에 그 깔때기에 금속성 깔때기에 그 얼어서 달라붙게 됩니다. で普通の水は流れ落ちますからそれをぐるぐるぐるぐる何十回もやるとトリチウム水だけ表面に氷になって分離できるという提案です。 일반 물은 그냥 그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몇 번씩 그 통과시켜서 하면은 삼중수소수만 그 깔때기에 부착돼서 얼게 되죠. 大変わかりやすい提案です。 굉장히 그 알기 쉬운 법입니다. 기술입니다. これは3番目の提案ですけども、 이거 세 번째 日 제안인데 本の京都大学の研究者が提案した技術です。 이거는 교토대학에서 연구자가 그 제안한 겁니다. 京都大学の小谷中さんの提案は酸化マンガンっていう鉱物がありますけども、その特殊な結晶構造ですね、スピネル型っていう特殊な結晶構造のものを作るわけです。 이거는 이제 교토대학에서 고야나카 연구자가 발표한 건데 특수한 형태의 스피넬 산화 망간을 이용한 겁니다. そうするとこのスピネル型酸化マンガンっていうのはトリチウムイオンだけをくっつけて、吸着すると。 이게 스피넬형 산화 망간은 그 삼중수소 이온만 거기다 그 부착시키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で1リットルあたり100万ベクレルの汚染水に結晶1グラムを投入すると30分で分離できたと、20万ベクレル分離できたという報告をしています。 그 1리터당 그 100만 베크렐의 오염수를 이 결정체 1g을 넣으면 그러면 30분에서 이게 그 분리가 가능하답니다. でしかもこれ室温で起こる反応なので大きなエネルギーを必要としない。 특히 이거는 실온에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않아요. でこのスピネル型結晶っていうのは何回も再利用できるのでコストも安いと言っています。 스피넬형 산화 망간 결정체는 몇 번씩이나 재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좋다고 봐요. 가성비도 좋다고 봐요. これは彼が学術論文ですね、ヨーロッパの学会誌にその技術を報告した論文の表紙ですが 6つぐらい論文書いています。 이거는 그분이 그 유럽에서 연구 발표한 것인데 6개 정도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それから次は近畿大学っていう大学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が開発した技術ですが、アルミニウムっていう金属を使って特殊なフィルターを作ります。 이거는 긴기대학이라는 데서 연구한 건데 이거는 그 알루미늄이라는 특수한 필터를 만들어서 このフィルターに汚染水を蒸気にして通してやると普通の水だけ通過してトリチウム水は 100% キャッチできるという実験をやりました。 이 필터에 그 오염수를 넣으면은 보통 물은 그냥 통과되고 여기에 필터에 그 삼중수소만 그 부착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랍니다. 次はキュリオンっていう会社の提案ですけども、先ほどちょっとお話したように、汚染水を電気分解するわけです。 이거는 또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큐리온이라는 데서 그 연구한 건데 이거는 전기 분해하는 것입니다. そうすると、水は電気分解して酸素と水素に分かれますけれども、そしてトリチウム水はトリチウムガスと、酸素に分かれます。ところがトリチウム水は分解が遅いわけです。 또 물은 그 전기 분해하면 산소하고 수소도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그 삼중수소수는 그 삼중수소 가스하고 산소, 수소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분해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で分解した状態のガスを特殊な反応と通すと
トリチウムガスだけまた普通の水に溶けた状態で分離できて、あと普通の水素と酸素はガスとして取り出すことができる。しかもこれは今貴重な資源ですね、両方ともね。 자, 이게 좀 이게 분리해서 이거 도리튬 그 삼중수소 가스를 또 특수한 반응을 시키면은 또 수소하고 산소로 저기 분해가 됩니다. 수소 분해가 되고 또 남은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료가 됩니다. でこのキリオン社の設計図も持っていますけども、1日400トン処理できる。 이 큐리온사에서 가지고 보고한 그 설계도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하루에 그 400톤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福島の汚染水のタンク3個1日で処理できるわけです。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원전에 탱크 3개를 하루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で建設費は795億円、日本円ですけどもと言っています。 그래서 이거 저기 뭐야 그 비용도 795억 엔. その他いろいろロシアのロスアトムとか東京工業大学とか、いろんな提案があるわけですけども、これらを実際に実用化して、使えばおそらく、早くて3年から5年10年以内には1000倍に濃縮でき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 그 외에도 러시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 제안을 하고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 실용화를 하는 거는 3년이면이나 5년, 못해도 그 9년 안에 이거를 그 1000분의 1로다가 농축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今1300個あるタンクを1個か2個ぐらいに濃縮すれば、これを安全に長期間保管することは何の問題もありません。 지금 1300개 있는 탱크를 농축해서 탱크 하나로 만들면은 하나를 안전하게 오래 보관한다면은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東京電力はなぜ海洋放出するかっていう理由の一つに、タンクがたくさん溜まって敷地廃炉に使う土地がなくなったからだと言っていますけども、こういう技術を使って濃縮すれば何の問題もないはずです。 도쿄전력에서 해양 방출하는 이유를 뭐를 대냐면은 그 탱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가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은 농축해서 적은 양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いくつか出されている提案をですね、まとめたものがこの表ですけども、ちょっと細かくて恐縮ですけども、どういう濃度のものをどれくらいに濃縮するのにどれくらいコストがかかるかっていう、計算まで含めたそういう提案をしているのをまとめたものです。 아직까지 그 설명을 그 소개를 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그 어떻게 농축하고 그 계산해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코스트까지 포함해서 좀 이렇게 집계를 한 것이 이 표입니다. 実は東京電力とか日本の経済産業省は海洋放出が一番コスト的に安い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たんですけども、その安いって言った時にはまだ海洋放出する前ですね。それがだいたいおそらく34億円ぐらいかかるって言ってたんですけども、すでに1200億円かかる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 도쿄전력하고 일본 정부 산업성에서는 해양 방출이 제일 코스트가 적게 든다라고 이전에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비용이 34억 엔 든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그 해양 방출을 해서 보니까 1200억 엔이 드는 게 이제 알게 됐어요. それと比べてもこの表で分かるようにコストは安いわけです。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해양 방출보다 이러한 것들이 코스트가 더 싸다는 거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だから一日も早く海洋放出をやめてこういう濃縮技術を採用すべきだというのが私の提案です。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양 방출을 그만두고 이 농축 기술을 이용해서 오염수를 농축해서 보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야.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일본이 일본이 제대로 검토를 안 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日本がちゃんと検討してないものは何の理由があると思われますか？まあこれは私の推定ですけれども、実はやれば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なぜやらないのかということが大きな問題ですが、その理由の一つに、青森県の六ヶ所村っていうところに建設中の原発の再処理工場というのがありますが、その運転に関わっていると思います。 이거는 제 추리인데요. 이러한 같은 농축 기술을 사용해서 하면은 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오모리현에 록가쇼무라 재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관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まあ実はこの六ヶ所村再処理工場というのはすでに建設始まってから30年ぐらい経つんですけども、いまだに完成していない、トラブルが多くて完成し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しかしその設計図を見るとこういう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이 록가쇼 무라 재처리 공장은 벌써 30년 전부터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아직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 설계도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まあ原発の使用済み燃料の中にはもちろんそのプルトニウムのような核兵器に使える物質もありますけども、トリチウムも膨大な量含まれているわけです。 이 원전에서 사용한 사용 폐기물에서는 핵 폐기물도 있지만 그리고 삼중수소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でこの計画書を見ると、この数字で言うとですね、1年間に 18,000兆ベクレルって書いてありますけども、ちょっと分かりなくですね、 1.8×10 の16乗ベクレル、これを海洋放出すると書いてあるわけです。 이거를 보고서를 보면은 계획 보고서를 보면은 해양 방출하는 것이 1년에 1,800조 베크렐을 해양 방출한다고 나와 있어요. 18,000조. 今の福島 18,000 베크렐. 18,000조 베크렐. 18,000조 이런 숫자는 없어요. 일경 난때 오셨다. 생합 18,000조 베크렐. 28,000조 베크렐. 18,000조 베크렐. で、 그러면 まあこれを福島の汚染水と比べると、福島今溜まってる福島の汚染水の20倍の量ですね。 20倍の量を6カ所が稼働すると毎年海洋放出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이 보고서 계획서를 보면은 이게 가동하기 시작하면은 후쿠시마의 20배에 달하는 양을 매년 해양 방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それから今福島に溜まっている汚染水のトリチウムの倍のトリチウムを大気中に放出するということも決まっています。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삼중수소의 배에 해당하는 것을 대기 중에 방출하는 것이 これは大変なことですね。 이런 건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もちろんいろんなトラブルがあってうまく運転できな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仮にもし国がの予定通り稼働すればこれは地球レベルの汚染につながる問題です。 이 처리 공장은 트러블이 계속 생겨서 운転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 일본의 그 정부의 그 예상대로 이거를 가동하게 된다면은 굉장한 양으로 이거는 이 그 지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저기에는 알프스가 없냐고 물어봤어요. あそこはアルプスはないですか？アルプス。ああ、全然そういうレベルの問題じゃないです。 그런 문제 레벨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で、まあもちろん技術的にはそのさっき申し上げたような技術を使えば処理できるはずですけども、膨大なコストがかかるわけで、まあ事実上経済的に成り立たない。仮に処理すればですね、経済的に成り立たないと思います。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던 기술들을 사용한다면 물론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막대한 그 경비가 들어가고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아마 그러한 것을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まあ当然のことながら今の福島の汚染水を処理すればこの6カ所が稼働した場合には6カ所のトリチウム水も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当然ですよね。しかし今申し上げたように経済的に成り立たないということがもう分かってい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아까 그 소개해드린 기술들이 있는데 그 그 후쿠시마에 있는 오염수를 그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처리를 한다면 로카쇼무라 그 재처리 공장이 가동했을 때 여기도 그러한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그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러한 기술들을 고려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今福島の汚染水を海洋放出すれば6カ所も海洋放出できるっていう判断だと思います。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해양 방출하면은 그대로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이 가동하게 되었을 때도 그냥 해양 방출이 그냥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기하게 되는 거죠. 私がそんなふうに思ってたらですね、これは去年の9月の21日の、新聞記事なんですけども原子力規制委員会っていうのが、日本にはあります専門家のグループですけどもその前の委員長の、インタビューが載っていました。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작년 9월 21일 그 신문 기사인데요. 일본의 그 방사성 그 전자력 그 규제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海洋放出は苦渋だけでも仕方がないという 해양 방출은 判断です。それの 좀 어쩔 수 없는 그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 その赤く囲ったところを、빨갛게 이렇게 저기 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가 取り出したのがこの文章です。 이거는 그 일본 원전의 사용 폐기물 재처리 공장 이거 아오모리현에 말하는 건데 彼の言うには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工場のトリチウム放出管理目標値っていうんですけども、その運転した場合には今福島第一原発の汚染水は1ヶ月で全部放出してもいいことになっていると、その再処理工場の場合はですね、だから仕方が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そういう結論なわけです。 그러니까 뭐 그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일본 핵 그 사용부 폐기물 재처리 공장 이 아오모리에 있는 것이 가동이 된다면 이거는 그 제일 원전 재처리 그 처리수가 약 한 달에 전량을 방출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썼어요. これがおそらく本音だろうと思います。 이게 아마도 그 저기라고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しかし逆の立場から言えば今福島の汚染水を処理すれば事実上6カ所再処理工場は運転をできなくできる。 근데 반대로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지금 후쿠시마 그 삼중수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할 수 있다면
방향 방류를 저지하고 이러한 그 농축 기술을 사용을 한다면 로카쇼무라 제철이 공장 가동을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以上が私の判断です。 이상이 제 판단이죠. 삼중수소 배출뿐만 아니라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하는 거를 막을 수만 있다면 후쿠시마 로카쇼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네. 지금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로카쇼 제처리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오염수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카쇼에서 배출하는 거는 그 1개월만 배출해도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핵 폐기물 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양을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상을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카쇼 再処理工場で出すのは今福島原発で出すことの、ね、先ほど20倍그 20배가 된답니다. 그거에 또 20배. 네. それが毎年です。 그것도 매년. 매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삼중수소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후쿠시마에서 1년에 22조 버리잖아요. とトリチウムだけ見ると今、福島原発では1年で22兆を出しているという計算ですけど 계산을 해보니까 440배를 버리더라고요. 로카쇼가. 440배. 네, 삼중수소. 삼중수소. 三重수소.でこれを計算してみるとロカショ村ではトリチウムを440倍を捨てることになると。まあそうですね。 아마 그 정도 되겠죠. 예. 오늘 참 가와타 마사오루 선생님 모시고 평생 분자 생물학을 전공하시면서 방사선으로 분자 생물학적인 연구를 쭉 해오신 분이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삼중수소를 무시할 수 없는 또 우리 생태계에서 이것이 축적된다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계에서 삼중수소가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OBT 형태로 들어와서 헬륨으로 바뀜으로써 DNA 염색체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에 삼중수소가 방사선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 그거는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다는 물론 그것도 양이 많으면 상당히 영향을 주겠지만 베타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삼중수소를 그냥 버리지 말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분리를 해서 농축을 해서 1000배로 농축을 해서 그것을 보유할 수 있다라면 넓은 부지를 다시 폐기물 처리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좋은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貴重なお話聞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日本韓国にいる間にまたいい思いを作ってお気をつけて帰られることを願ってます。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いつまでもお元気でください。 예, 감사합니다. 예, 뉴탐사 원전 S5 오늘 가와타 마사오 선생님 모시고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와 함께 우리가 우려하는 시각의 일면을 더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